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근데 저는 좀 목감기가 살짝 들어갔고, 목소리가 좀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9번째 주제는 피부, 그리고 머리 콜라겐의 생성에 도움이 되고,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피부랑 또 머리카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내용이 결국에는 탈모에도 간접적으로 어, 또는 아주 때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이 되는 거에 연관된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아서 이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똑같은 내용의 이제 제품들이 건강식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이 있으면 그땐 일반 의약품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두 개 다 건강식품이라면 건강식품만 만드는 회사보다는 제약회사,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건강식품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많이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저렴하니까 요걸로 이제 더 하는 건 좋으신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극명하게,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맞는 건데,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만약에 선택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어쩔 땐 안 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인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어, 잘 고르시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기름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 그다음에 뭐 수은이나 그다음에 어떤 중금속 농축이 많이 된 그런 안 좋은 제품을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엔 차라리 저는 안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드실 거면 제대로 된 좋은 제품을 드시고, 그게 아니어서 나쁜 제품을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은 이제 표피, 진피, 뭐 피하 조직인데, 결국은 피부에 제일 중요한 건 저 진피예요. 진피에는 어떤 철근과 이제 단단한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를 이제 빡빡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또 수분을 꽉 잡고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는데, 저 안에에서 영양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표피에 들어가는 거는 별 큰 어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피에 들어가는 저 맨 껍데기야 맨 밑바닥에 가운데 있는 저 진피,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이 저렇게 다수 분포하고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가운데 부분. 요 부분에 어떻게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피부 개선을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되게 종류가 많죠. 그래갖고 요거는 좀 아주 하나하나를 깊이 하지는 못하겠고, 피부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란 이제 어떤 건지 대략은 아실 텐데요. 콜라겐이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를 접착제처럼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피부, 또 힘줄, 뼈, 연골, 혈관 등에 이제 다수 분포가 돼서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콜라겐은 이제 탄력 있는 피부, 연골의 건강, 그다음에 혈관의 건강, 또 잇몸도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뼈의 건강, 잇몸 건강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그 가운데 있는 저 그림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진피 부분이 무너지는 거니까, 단단하게 딱 버티게 해주는 것이 무너지는 거니까,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저하가 되고, 피부의 주름이 상승이 되고, 피부의 처짐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먹는 콜라겐도 있고, 바르는 콜라겐도 있는데, 저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콜라겐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수의 논문에서
좀 이제 많이 나왔던 거지만 먹는 콜라겐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우리의 몸에 이제 흡수가 안 되고 바르는 콜라겐은 그 깊숙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피부에 겉에만 살짝살짝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해주는 게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감소 그리고 기미, 주근깨, 칙칙한 피부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이죠. 이제 노화가 되면 감소가 되죠. 보통 한 30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이제 감소가 급격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당연히 기미, 주근깨, 뭐 칙칙한 피부 이런 거에도 자외선이 큰 영향을 끼치죠. 흡연 당연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영양분 잘 드셔야 이제 피부가 좋은 건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또 활성산소의 증가라고 해서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게 하는 이제 원인인데 그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끼치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생리불순의 영향으로 여성 호르몬제가 몸에서 감소하면은 또 피부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그 따로 이 비타민제나 보충제 같은 거는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스트레스 뭐 피부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죠. 그다음에 임신, 이제 이 피부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 이제 기미 주근깨 칙칙한 피부 거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임신을 하면 이제 피부 방어를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촉진이 되고 또 출산 후에는 그게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의 톤이나 이제 주근깨 같은 게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자외선 차단과 보습이죠. 그러니까 선크림 되게 자주자주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도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좋은 영양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또 특히 저렇게 녹차, 해조류, 뭐 브로콜리, 콩, 키위, 오렌지 같은 것들이 이제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다 하면 하루에 물 한 10잔 정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흡연을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 음주 당연히 피해야죠. 왜냐면 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수분을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음주는 이제 피부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다음에 이제 수분 크림하고 선크림 여자분들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수분 크림하고 선크림은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자주자주 연속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정말 피부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트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RTG 오메가3인데 이건 이전 영상 오메가3 편에서도 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오메가3는 EPA와 DHA의 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RTG 오메가3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제가 저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메가3는 탁월한 항염증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피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저 성분 중에 EPA는 피부의 지질, 그러니까 윤기 흐르는 피부의 생성 그런 조절을 통해서 수화작용, 그러니까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화작용을 함으로써 피부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신체 내 콜라겐의 결핍 또는 이제 파괴를 막아주니까 당연히 피부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죠. 용량은 만약에 정말 어떤 개선을 정말 원하신다면 저는 하루에 2개 이상을 권해드려요. 대략 합해서 EPA, DHA 합이 대략 2개면 한 2000mg 이상이죠. 그래서 하루 2개 이상 정도를 드시는 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샘플을 보면은 우측에 이제 EPA와 DHA 합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EPA와 DHA 합 요걸 보셔야 된다고 했죠. 이게 1200mg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를 드시면 2400mg 그 정도가 이제 적당한 거죠. 안구 건조일 때는 뭐 하루에 3개까지 드시는 걸 더 권고해 드리고요. 피부 개선을 위한 거는 뭐 한 2개 정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를 해서 이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C 이렇게 겉에 포장지 보면 피부 뭐 개선, 뭐 기미 주근깨 개선 뭐 이렇게 다 써 있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피부에도 좋고 모발에도 좋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이전 영상 피부 기미 주근깨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멜라닌 색소를 형성을 저해를 시켜줘 갖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걸 막아주죠. 근데 이제 주의점은 이제 신장에 결석에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나 이제 신장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비타민 C도 함량을 좀 조심하셔야죠. 용량은 저는 보통 한 5000mg 이상을 보통 권해드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먹는 것들 주제로 했던 영상에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2개씩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5000 이상 정도를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또 피부뿐만 아니라 또 혈관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도 한 5000, 6000 정도는 드셔줘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이렇게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콜라겐인데,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렇게 제가 파란 글씨로 썼죠. 비타민 C가 필요하고 Fe2 플러스가 이제 철분인데요. 저게 필요하고 또 산소도 필요하고 하지만 저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몸속에서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중요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비타민 C 한 알당 맨 아래 보면, 왼쪽에 맨 아래를 보면 1000mg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2개 해서 6000 정도, 6000m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위장장애를 좀 피하고 싶어서 저렇게 중성화된 비타민 C 저렇게 써 있는 거를 주로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불규칙적 하신 분들은 저렇게 그냥 중성화된 비타민 C를 드시면 뭐 흡수율이 더 좋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장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게 비타민 C도 있었지만 철분이죠. 근데 철분인데 이가 철분이에요. 이가 철분. 그래서 이제 철분도 넣었는데요. 이가 철, 그러니까 Fe2 플러스가 콜라겐 생성에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보통 종합 비타민에 또는 비타민 B 고함량 100mg짜리에 이제 푸마르산 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 뭐 철분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종합 영양제랑 비타민 B에 푸마르산 철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정도만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빈혈이나 뭐 임산부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임산부가 아니라면 하루 권장량이 뭐 종합 비타민제랑 이제 고함량 비타민 B 100mg을 2개를 동시에 드신다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제가 저 표시한 거는 이제 피부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표시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있죠. 푸마르산 철, 철로서 25mg. 이렇게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면은 저렇게 철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따로 더 이상 섭취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철로서 25mg 이렇게 나와 있죠. 하니까 이러고, 종합 비타민제는 드시면은 저게 막 뭐 피로가 풀린다 뭐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서 부족한 거를 이렇게 조금씩 채워준다는 거니까 그냥 건강 유지 목적이지, 종합 비타민제 하나 드신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종합 비타민제는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 보여드린 샘플은 이제 유한양에서 나온 트루비타인데 저것도 뭐 구성이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인데요. 비타민 B 중에 특히 B6, B12, 그 다음에 엽산, B5, B7,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비타민 B 100mg 고함량 제품에 보통들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인 이제 피부 미백 주제에서 다뤘던 좀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피부 미백에 중요한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죠. 병원에서 만든 미백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글루타치온을 자체를 그냥 드시면은 흡수율이 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에서 생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시스테인은 드셔줘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그 글루타치온 생성에서 필요한 B6, 그러니까 피리독신 염산염, 그다음에 B12, 시아노코발라민 또는 이제 무슨 코발라민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B12고, 그다음에 엽산, 폴릭 액시드라고 하죠. 그래서 폴릭 액시드라고 해서 엽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B6, B12, 엽산 요 세 가지인데 B6, 12, 뭐 엽산이 그때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딱히 정해진 최대 용량은 없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서서히 올리는 형식이 좋은 거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진 않으니까요. 왜냐면 몸에서 이게 수용성이다 보니까 잘 빠져나가긴 하지만 어떤 정해진 최대 용량은 아직 정확히는 없습니다. 하지만 엽산은 한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그 이상도 뭐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비타민 B6, B12, 엽산 B5, B7 보통 비타민 B 100mg 고함량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 저기 가로친 게 폴레이트 엽산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B12, 시아노모 코발라민, 그다음에 저기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게 비타민 B6, 피리독신산염, 그리고 저기 그 아래 있는 게 시스테인, 그다음에 맨 아래 있는 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글루타치온, 피부 미백하고 화이트닝, 그다음 기미 죽을게 없애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게 몸에서 중요하다 이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 이제 5 이제 판토텐산인데 얘가 이제 콜라겐 합성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탈모 영양제에도 보통 판토텐산은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판텐이라는 연고 있죠. 거기에 주 성분도 저 비타민 B5 판토텐산이고요. 주로 저 연고는 상처나 아토피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판토텐산은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줘서 또 다른 도움을 저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과 탄수화물을 소비시켜서 에너지 생성을 만들게 해줘요. 그래서 몸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이제 소비시키니까 아주 간접적으로는 뭐 다이어트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피지선의 유분 생성을 저하시켜서 유분 생성을 낮춰주니까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뭐 임산부, 수유부, 그다음에 술 많이 드시는 분, 또 피임약 드시는 분들도 판토텐산은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용량은 뭐 수용성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성이라 딱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 개인에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B7인데요. 이제 비오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지질 합성을 하는 거여서 이제 피부에도 좋지만 모발, 손톱, 발톱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비오틴은 뭐 모발 영양제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오틴이라는 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중요한 거고요. USADA 이제 이것도 역시 권고 최고 용량은 정해진 바는 없더라고요. 근데 요런 비오틴, 비타민 B7이 종합 영양제랑 고함량 비타민 B 100mg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두 가지 다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시는 거니까 따로이 뭐 더 많이 드시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시지만
두 가지를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로친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벤포티아민, 비타민 B1이죠. 여기서는 언급 안 됐지만 피부랑 이제 피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가 푸마르산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철분인 거고요. 피리독식산염, 이래서 비타민 B6인 거고,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12인 거고요. 그다음에 비오틴, 이 비오틴이 이제 비타민 B7이죠. 그다음에 엽산, 폴산이 이제 엽산을 말하는 거고, 판토텐산, 칼슘 저렇게 써 있는 게 저게 이제 비타민 B5, B5를 말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들도 이제 표시했는데 요건 이제 앞으로 이후에 또 나올 거긴 하지만, 비타민 D도 지금 들어가 있고, 유데카 맨 아래에 있는 유비데카레논, 저거는 이제 코엔자임 Q10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타민 B 저렇게 100mg짜리 이렇게 드시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바이타 액트라는 건데, 요거 그냥 하나 샘플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자르고 바로 연속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